직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안철수 원장과 박영수 이사장으로부터 간단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 질문은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 쪽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또는 나눔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IT 분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동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3,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3, 4년 전부터 이제 IT 쪽에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그 첨단 기술들을 이런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도입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는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키바라든지 코지즈라든지는 이미 이렇게 많이 자리 잡아서 100년 이상 된 그 사회활동 단체보다도 더 활동이 지금 활발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는 그런 모델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런 기술 문화 쪽과 IT 첨단 기술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접목해서 활동하는 그런 쪽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만약에 제가 재단을 만든다면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계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좀 할 말씀 첨가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하면은 언론이 지켜보는 것은 거액의 기부자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은 10대 일반의 90% 이상의 국민이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익활동에 이 기부가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철수 재단이 IT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중에게 이 기부 문화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 풍토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처음 뵌 것은 아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2004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포럼 창립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이제 뜻에 공감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활동하다 보면 이제 몇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뵀었고, 한 번 또 이제 주최하시는 포럼에 제가 강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마지막으로 가지신 집까지도 기부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말보다도 보여주시는 행동들,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또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적인 그런 인연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바라봤던 것이 기회입니다. 사실은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 이제 강 변호사께서 설명한 자료에서도 아마 아실 수 있었듯이 그래서 이 재단이 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미 많은 재단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창조적인 방법들 또는 제가 잘 아는 그런 IT 첨단 기술이나 소셜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좀 더 일을 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 아까 이제 키바 모델이 나왔는데요. 키바 모델이 어떤 거냐면 수요자가 먼저, 그래서 학비가 모자란 학생들이 먼저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아, 저 학생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학생에게 만약에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나는 저 학생한테 10만 원 정도만 도와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줍니다. 근데 그 형식이 그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왜 굳이 기부가 아니고 대출로 하느냐면 대출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자립한 후에 갚게 되고 갚으면 그것이 이제 그 기부자에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왕에 한 학생 도와주려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다시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다시 또 다른 도와줄 학생이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순환. 그래서 지금 현재 키바 같으면 1달러를 한 사람이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8번 돌아서 8달러의 효과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그 기부자도 보람을 느끼고 영어 표현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가슴 벅찬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또 돌고 도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시작이었었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외국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성공 모델인데 한국에서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적인 정서상 기부는 기부지 그렇게 치사하게 빌려준 다음에 다시 돌려받느냐 이런 국민 정서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했던 것이 이런 선순환 자발적으로 이제 그 수혜자가 다시 자립하면서 다시 자발적인 기부자가 되면서 선순환이 되면 그건 훨씬 더 우리나라 문제에 맞을 거다.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고 그게 국민성이니까요. 거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외국보다도 더 좋은 보다 더 발전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안철수 재단의 기본 정신과 그리고 어떻게 일하겠다는 그 방향을 제시했고 다른 나라의 그 창의적인 그런 그 사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사들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종합해서 해낼 것입니다. 한 가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기부 문화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방법이었다면 안철수 재단은 앞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리키고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형식의 그야말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는 그런 기부 문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텐데 아마 안철수 재단은 이미 있는 공익재단들과 하나 다른 것은 이미 안 원장님께서 기금을 내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정말 원하는 대로 연구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정말 어느 재단보다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일을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들과 함께 아직도 불충분한 일을 함께 해내는 것. 그리고 아까 그 제도적인 그런 제약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단들이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세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걷어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안철수 재단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 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 같이 정춘 콘서트 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 것만 없었으면 9월 말 정도에 좀 재단 만드는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지금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제 본인들이 원할 때 아마 이렇게 저희가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재단 설립 신청을 이제 이번 달 내로 하면
아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이제 실제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때 그 실질적인 기부들이 이제 그 실제로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그 기부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발표할 수 있는 분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질이야 제가 여러 보는 사람들 따라서 입장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가장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비스럽게까지 생각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이에 그러한 성과를 올린 그 발자취를 지니면서 어떻게 그 순수함을 그대로 뭐랄까요 간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만 아닐 겁니다. 이분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것은 저는 가장 오늘의 사회가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계기를 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를 질문했었어요. 정말 저는 사회적 통념에서 보면은 제가 지명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저에게 뭐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딱 그거 한마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의 답은 재단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에 잘못되거나 처지를 잃거나 할 때에 바로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년 동안 그런 역할을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는 한 점에 제 자신에 대한 의심도 없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네 분의 이사분들이 이제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 명망가라기보다 각 분야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분야들이 법률, 회계, 창업, 그리고 기부 이 네 가지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기 이사장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정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실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윤종숙 이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그분이 아직도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전제인 것 같은데 2월 말로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관없이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전혀 사전 교감 없었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질문 3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YK의 김동원 기자입니다.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에서 모든 그런 결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사회 발전적인 그런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 건지 그건 계속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정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저희도 이 정치 관련한 그런 질문으로 안 원장님을 더 이상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치 관련 행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야말로 정치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평생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왜 연애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퇴장하시겠습니다. 나머지 공명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주셔서 악수 한번 해주시죠, 원장님. 여기서